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공중보건학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어서 공중보건학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간 교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선은 교재입니다. 교재가 매년 개정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작년 교재로 공부를 해도 되느냐, 지난 교재로 해도 괜찮으냐,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단히 아쉬운 말씀이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이 공중보건학 과목은 항상 새로운 교재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중보건 과목의 특성상 바뀌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교재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 교재, 이전 교재죠.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무원 수험의 공중보건학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특성,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중보건학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70점, 80점, 85점 맞자고 하는 공부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누구나 독학을 해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인데 합격을 위해서는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9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수업 외에 소통하실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의 카페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나오고 대문에 제 얼굴이 캐리커처화된 그림이 있으니까 찾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가입하시고 나서 바로 질문글을 열람하실 수 있고 질문글을 올리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온 오프라인 수업 외에 저와 수시로 소통하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에 카페에 공중보건 질문방, 환경보건 질문방, 각각 과목의 질문방이 있는데 제가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는 카페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안 풀리는 문제, 찾아도 잘 검색이 되지 않는 이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대고시에서 신간으로 나온 교재입니다. 나온 지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최근에 나온 공중보건학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다 집어넣고, 최신 기출문제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정 법령들을 전부 다 수록을 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어는 안심터치 항균 잉크로 인쇄를 한 항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은 처음 받아봤는데, 아무튼 요즘 같은 시기에 훌륭한 교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죠, 내용. 교재의 내용이, 하드웨어는 항균 처리된 그런 종이와 잉크를 썼다니까 너무 좋고,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 출제 경향을 다 따르고, 그리고 매년 개정을, 진짜 10년 가까이 제가 계속 책을 개정을 해오면서 조금씩 보강을 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교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년 된 교재를 가지고도 제가 책을 팔아가지고 치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1년 정도 된 교재로도 공부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려면 나와 있는 법령이나 정책이나 또 최신 기출문제들을 다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항상 최신 교재, 제 책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교재든지 간에 최신 교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공중보건학은 여러분들이 보건직계통, 의료기술직계통의 공무원을 준비를 하시면서 아마 학교에서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신 과목이 공중보건학일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중보건학은 굉장히 쉬운 교양 필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과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공중보건학은 그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지역적인 세세한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보건뿐만 아니라 보건과 관련이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정책, 행정, 경영까지도 다 아우르는 게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꼴랑 2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힘든 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시험 문제는 2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 이 뭐 복불복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되면 내가 붙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연간 응시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을 접하고 합격생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다 보니 그래도 열심히 차분히 준비하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왕도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교육학 수업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반복이라니까. 반복. 외우고 있는지 외우고 있지 않은지 잊어버렸는지 계속 확인하고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공중보건학의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시사적인 내용이 시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사적인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른 후딱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메르스 관련 문제가 2005년 이후부터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메르스가 창궐한 이후에 법정 감염병으로 바로 등재가 되고, 사실은 있기는 있었으되 메르스라고 명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메르스가 한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왜 그게 법정 감염병이 없느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법정 감염병이 집어넣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문제는 올해 벌써 출제가 한 서너 문제가 벌써 됐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최근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됐었어요. 뭔가 이제 확정이 됐다거나 정리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이런 거 문제가 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조류독감이라고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햄버거병. 이거는 거의 매년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올해에도 크게 한번 안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죠. 유치원에서 한번 참고를 했었고, 뜨문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의한 사고들이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출제가 되고,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이 진드기 관련 질환,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장현소 참진드기가 옮기는 그런 질환들, 이런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공부들도 해야 되지만 밖에 있는 뉴스들도 우리가 쭉 참고를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나올 건지, 이게 공중보건학 과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파트에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한 건 감염병이나 이쪽 계통인데 환경 쪽도 무시 못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가 작년까지도 무지무지하게 가장 큰 보건 환경 쪽의 이슈였었어요. 그런 미세먼지의 기준 수치, 대기환경 기준 수치, 우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이래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수치가 타이트하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1년에 2번 이상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거리들,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실제 공무원 시험에 공중보건학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아,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큰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것이다, 어떤 피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까지도 제가 작년 올해 2문제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사성이 있는 이슈 문제들을 우리가 공중보건을 공부할 적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법령들이 자주 바뀌고, 보건 관련, 환경 관련, 감염병 관련 이런 법령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 뭐 직제가 바뀌고 뭐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법정 감염병에 2형 간염이 추가됐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다는 거, 뭐 이런 법령이 바뀐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근 법령들이 나옵니다. 옛날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얼마나 귀를, 눈을 열어놓고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법령은 옛날 것들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법령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들에 관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마치고 나면은 이제 바로 1장에서 HP 2020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건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년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20문항짜리 한 시험이 1년에 볼 수 있는 시험이 한 4-5개, 5-6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서너 번 이상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쪽의 정책들을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쪽을 공부를 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아도 괜찮지만 전 범위에 걸쳐서, 실제로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보건직 시험에서는 공중보건의 범위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최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특성, 공중보건학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이제 내용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범위가 너무 많아서 공중보건학의 범위를 보시다 보면은 65% 정도는 이과 쪽 챕터들이에요. 한 35%에서 40% 정도는 문과 쪽 챕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를 같이 다 아우르는 그런 그 머리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초가 필요하다거나 크게 어마어마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과목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암기만 착실하게 해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공중보건학은 암기만 착실하게 하시면, 암기만 꼼꼼하게 잘 해두시면 그러면은 거의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뭐 이론이라든지 대단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든지 기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과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성상 범위는 넓지만 조금 얕은 그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특히 구급 쪽에서는요, 굉장히 쉬운 것 같거든요.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쉽고 아는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덜 외우고 넘어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업 중에 그런 예를 되게 많이 들 건데, 이거 분명 수업 중에 나왔던 건데 오른쪽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페이지에 있었는지 그 위치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make sure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죠. 물론 공중보건의 특성상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4장에 있는 역학 부분은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 번 읽고 외우고 암기를 해도 문제를 조금 틀어서 내면 이게 뭔가 긴가민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챕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선생이 아니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10번, 20번, 30번, 40번 안 되면 계속 읽으면서 외울 정도로 막 책에 있는 문장들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게 그런 얘기였어? 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다 보면 지치지 않는 그런 기운으로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암기도 쉽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머리를 가진 제가 이해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해가 조금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얘기는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첫 페이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국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공중보건학은 우리 문장의 독해를 잘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3분의 1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좀 더 높은 자원이 자원이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시험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시험의 수준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공중보건학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 문제를 위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딱 맞는 보기를 세팅을 해놓고 말을 꼬아서 내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기 4개 중에 정답이 2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굉장한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기에 국한된 정답을 그래서 흔히 드는 제 카페에도 공지글에다 올려놨지만 저는 남성이고 성인이고 성인 중에서도 뚱뚱한 성인인데 집에 가면 아들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뭐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 선생이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카페에다 질문대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빡 올리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에 쫙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군요. 이거 굉장히 민망한데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고 제가 패스트를 옮기는 주범은 열대 쥐벼룩이에요. 구체적으로 가장 스페시픽하게 열대 쥐벼룩이 패스트 흑사병을 옮기는 병원소가 됩니다. 얘가 주범이죠. 근데 보기 중에 패스트를 옮기는 범인은 1번 열대 쥐벼룩, 2번 벼룩, 3번 들쥐, 4번 쥐 이러면 얘가 답이 되겠죠. 근데 보기 중에 얘가 없어요. 1번 쥐벼룩, 2번 벼룩, 3번 쥐, 4번 들쥐. 그러면은 쥐벼룩이 되겠죠. 근데 보기 중에 어떤 문제는 쥐벼룩이 아예 없어. 벼룩, 쥐, 개, 고양이. 그럼 벼룩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벼룩도 없어. 흑사병을 옮기는 병원소는 쥐, 개, 소, 말, 양. 쥐 말고 한 단계 더 가죠. 들쥐, 등줄쥐, 쥐, 소, 개. 그러면은 등줄쥐가 더 정답이 되죠. 근데 등줄쥐도 없고 들쥐가 있어. 보기 중에. 그럼 들쥐가. 얘도 만약에 없다면 그냥 쥐가. 근데 어떤 문제는 쥐도 없어. 설치류. 개, 소, 말, 닭. 그럼 쥐는 설치류에 속하니까 설치류. 그러니까 패스트 흑사병을 옮기는
주체를 물어보는 문제, 정답이 문제에 들어있는 보기들의 조합, 보기들의 조합에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푸는 테크닉, 문제를 푸는 요령, 정답을 고르는 센스, 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부하고 다 외워놨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정답이 틀려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방을 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재에는 최신 기출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최신 기출문제들은 그냥 저냥한 시중에 돌고 도는 그런 기출문제들이 아니라 아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이 된 기출문제들입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제가 보고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시험 문제의 뉘앙스, 어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장 똑같이 복원을 해서 함께 풀어드리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보기들의 조합에서 어떤 정답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